안녕하세요. 잘때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40년 역사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14시간 만에 망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산 규모 미국 16위, 자산 규모가 2,090억 달러. 이런 은행이 48시간 만에 망했다. 파산 처리해버렸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부실이 확산되고 이게 또 파급될까봐 이제 빠르게 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다른 이제 은행들이 인수인계를 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파급되는 효과를 줄여보기 위해서 빨리 처리를 했다라고 봐야죠. 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은행이 이제 미국의 그 나스닥 기업들의 돈줄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기업에 우리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이곳에서 뭐 이제 대출을 해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돈줄이 끊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어려워졌다라고 봐야죠.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연일 어제 뭐 이틀 동안 계속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나스닥 소형주들 있죠. 뭐 대형주들은 뭐 당연히 나빠졌고, 소형주들도 완전히 뭐 폭락했어요. 폭락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그 적자 기업들인데 거기에 돈줄까지 끊어지니까 굉장히 위기가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에 돈을 대주던 그 은행이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히 이 은행에 국한돼서 봐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신문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게 미국의 아주 그 주요 뱅크는 아니니까,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5대 뱅킹은 아니니까 별로 파급 효과는 없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항상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러나 뒤 이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게 심상치 않아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추적해서 읽으셔야 되고, 다음 주에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셔야 돼. 은행주들은 그 미국의 그 뭐 5대 은행들 있잖아요.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뭐 그런 모건 스탠리, 그런 은행들은 낙폭이 하도 커가지고 약간 반등했거든요. 반등했고 약간 낙폭을 줄여놨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르는 거죠, 상황은. 이제 반등을 약간 주고 다시 떨어질 수 있죠. 조심하셔야 돼.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 부동산 상황에서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급매물이라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계약을 유보하셔야 돼. 최소한 한 달 또는 2달 있다 유보하셔야 돼. 자, 이 사태가 어떻게 확산될 줄 몰라. 자, 이 중요한 거는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인출해줄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다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자, 그 자산이 주식도 아니야. 미국의 국채야.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헐값으로 나올까봐 미국 정부에서 급히 파산 처리하고 다른 회사를 인수시키려는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이 조치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 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유보해라. 뭐 지금 뭐 굳이 서두를 일이 없다라는 거 상황을 보셔야 돼. 재밌는 건 뭐냐면 내일이 이 둔촌주공 무순이 당첨자 발표 날이야. 그리고 13일 날 발표하고 15일 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밖에 없는데 그 이틀 사이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지. 이제 막상 당첨되신 분들이 야, 이거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해서 다른 그 은행, 지금 다른 은행에도 최소한 지방은행, 미국의 지방은행, 그리고 좀 넓게 보면 모기지 대출 은행까지 이 영향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하락에서 나타났고, 그리고 그런 기사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가 확산되다 보면 뭐 다른 뭐 증권사 뭐 여러 가지 또 파급 효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뭐 미국의 금융위기, 시스템의 위기 뭐 그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작살나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는 급등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부동산 PF 차안 발행도 안 되고 채권 시장도 박살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여러분들 둔촌주공 계약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애매한 시점이 돼버렸네. 그죠?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졌지. 예, 오히려 좋아졌지. 왜냐면 이틀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결과가 파급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또 걸릴 수 있잖아.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일단은 부동산 계약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급 효과가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2008년에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의 붕괴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금리는 어쨌든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폭등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달러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은행이고 1982년 설립됐고 40년간 벤처 캐피탈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던 아주 전통 있는 은행이라는 거야.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벤처 캐피탈 산업의 중추 역할을 했던 은행을 48시간 만에 파산 처리, 단순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자,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붕괴되면 그 나스닥의 기술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이 기술 기업들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 들어간 돈이 이제 이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왔던 거야. 근데 이 나스닥 기업들이 요즘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인출 사태가 일어난 거지. 운영 자금을 위해서. 근데 자금을 인출해줄 자금이 없는 거야. 다 이제 그 사람들 은행도 이제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출해줄 돈을 위해서 채권을 급히 팔다 보니까 이 손실 보고 팔다 보니까 그게 18억 달러가 손해 보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버블이 꺼지니까 기업의 운영 자금이 없고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하니까 은행은 돌려줄 돈이 없고 그리고 투자했던 채권은 금리 인상으로 폭락을 했고 자, 결국은 이 버블이 무너지는 그런 증상이 그런 후유증이 그대로 나스닥 시장에서 이 기업의 돈을 인출 대여해주는 그런 뱅킹에서 사고가 터진 거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산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자,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는 그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됐잖아요. 그 모기지 증권의 부실로 인해서 부동산 버블과 모기지 증권의 어떤 부실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는데 자,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지방은행도 많이 그렇게 대출해 줄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돈을 인출해가는 사태가 지방은행 또는 이런 기술 벤처 은행 자에서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졌다. 그래서 부동산 대출을 많이 했던 은행들에서도 지금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다. 자, 그것까지 합쳐지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자, 일단은 이제 미국의 4대 은행, 5대 은행, 자, 그런 은행들은 낙폭은 줄여놨어요. 플러스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런 은행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은행은 은행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목하셔야 돼.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의 4대 은행, 5대 은행도 계속해서 주가가 반등 못하고 떨어진다 하다 보면 뭔가 악재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2008년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 파산한 규모는 워싱턴 뮤추얼 이후 최대 규모라는 거야.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야. 적은 규모가 아니다.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방은행들이 지금 동반 폭락을 하고 있는데 시그니처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팩웨스트 뱅코프 이런 주가가 22%, 14%, 37% 이상 하락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방은행도 다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이죠. 미국은 이제 혁신 기업들이 많고 이 나스닥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에게 그런 기업들과 연관된 은행들은 다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은행의 상품들, 주식들을 모은 ETF 상품도 4% 폭락을 했고, 골드만삭스도 4% 폭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0.8% 하락했고,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나마 낙폭을 줄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미국의 금융주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투자회사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시장 분석가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몰락은 소규모 기술 회사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가상자산 관련 은행인 시그니처 뱅크의 주가는 22.87 나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의 대응은행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두고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이라는 거예요.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상을 못했죠. 이거 사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크레디트 스위스도 그랬고, 좀 부실하다 막 그래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갑자기 그 사건이 터졌고, 44시간 만에 그냥 파산 결정이 됐잖아요. 블랙스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은 폭락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폭락.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그동안 이제 시장이 급매물도 소화되는 분위기였잖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도 썰렁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분위기가. 자, 이번 파산은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은행의 파산은 실리콘밸리 뱅크를 넘어서 전이 될지에 대한 우려도 증폭시키고 있다. 자, 이게 디파이언스 ETF의 실비아 자블론스키의 최고 경영자가 CNBC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영 전문가들이 금융 전문가들이 이 사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야. 파급될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살 때가 아니야. 정말 조심하셔야 돼. 계약을 하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 문제는 이 부동산 모기지 대출이 부실한 쪽에서도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모기지 대출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거야. 이틀간 주가가 54% 빠졌대. 그러면 이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맥캐스트 뱅코프 대출의 3분의 2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고했어요. 이틀간 29% 폭락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역시 최근 몇 년간 모기지 사업에 집중했는데 대출 속도를 급속도로 느렸다. 자, 이런 은행도 급락을 하고 있다. 뭔가 연결이 되겠죠. 실리콘밸리 뱅크와 모기지 대출 회사는 뭔가 연결이 있으니까 같이 폭락을 하는 거죠. 기업들이 또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업이 뭐 사옥을 사거나 기업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니까. 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망하면 부동산 대출도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파급 효과가 있겠죠. 없지 않겠네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제 기업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미국 테크, 헬스케어, 벤처기업 등이 주요 고객으로 있는데 재무구조가 열악한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줄이 막혀서 연쇄 도산 사태가 번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빨리 이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파산 처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스닥 기업들 그냥 다 줄도산 되니까 빨리 자금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부도를 날 수 있으니까. 자, 상황이 아주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주식이 폭락하는 걸 보셔야 되고, 주식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은행주들도 부실해지고, 미국의 다른 은행도 이제 부도가 많이 나겠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킹달러가 될 것이고, 이제 외화 자금들이 이탈하겠죠.
그리고 외자금이 이탈하니까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자, 금리를 올리면 물가 폭탄이, 물가는 이제 폭등할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으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지금 가격도 버블 가격이에요. 네? 버블 가격이고,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요번에 이제 막 고분양가에 분양한 단지들 있잖아. 그거 막 미친 듯이 들어가잖아. 그죠? 미친 듯이 들어가는데, 미친 듯이 칼날 맞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그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부채국이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가계부채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금융위기가 나와서 금리가 인상된다. 금리 폭탄이 떨어진다. 그럼 부동산은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30% 40% 빠지는 거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지금 뭐 부동산 사러 다닐 때도 아니고 혹시 팔 수 있으면 빨리 파는 게 낫다 라고 봅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